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지난 영상인 키우기 쉬운 식물 10가지에 이어 오늘은 키우기 어렵고 까다로운 식물 10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 식물은 키우기 어려워요 하고 끝내기보다는 왜 키우기가 어려운지, 잘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식물 고수님들은 오늘 소개하는 식물들도 잘 키우시기 때문에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식물 고수님들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키우기 쉬운 식물 10가지 영상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0위는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아니, 몬스테라는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며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초록색 잎을 가진 몬스테라는 키우기 어렵지 않지만 잎에 하얀색 무늬를 가진 이 몬스테라 알보는 잘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하게는 키우는 것 자체는 쉬운데 예쁜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일단 아름다운 이 하얀 무늬, 이 무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흰 무늬가 골고루 예쁘게 발현했더라도 언젠가는 완전히 하얀색 무늬로만 이루어진 고스트 잎이 나오거나 무늬가 사라진 초록색 잎만 보여주게 됩니다. 완전히 초록색으로 해기해버리면 건강하게 성장하긴 하겠지만 몬스테라 알보 본연의 멋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잎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리면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요. 이 무늬는 질소 비료의 양을 조절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료를 조절해 잎의 무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잎의 무늬를 유지하기 어려운 알보보다는 무늬 형질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크림 몬스테라를 추천해요. 9위는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 역시 키우기 쉬운 식물에 랭크되어 있어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는 인도 고무나무의 경우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화려한 무늬를 가진 이 벵갈 고무나무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역시 키우는 것 자체는 쉽지만 예쁘게 키우기가 어려운데요. 벵갈 고무나무의 잎은 빛이 부족하게 되면 말리거나 뒤틀리면서 성장해요. 그렇다고 너무 강한 빛 아래에서 키우면 새 잎이 타버립니다. 딱 적당한 광량 아래에서 키워야 예쁘게 자라는데 그 적당한 광량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양 아파트의 베란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이 또한 계절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집의 경우 남양 아파트다 보니 오히려 한여름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기간에 자라나오는 잎들은 항상 성장 문제를 겪었어요. 1년 내내 지속적인 광량을 유지해줄 수 있는 재배 농장이 아닌 경우 예쁜 모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식물입니다. 8위는 개발선인장이에요. 잎에 뾰족뾰족한 돌기를 가진 개발선인장은 보통 12월에서 1월에 꽃을 피워줍니다. 물빠짐이 좋은 흙으로 심어주면 키우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한여름 폭염에 무름병이 잘 생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폭염에는 물빠짐을 좋게 해주었더라도 흙에 가까운 줄기들이 쉽게 물러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최대한 서늘한 곳에 두고 관리하면서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 꽃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개발선인장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넘어가면서 꽃눈 분화를 하게 되는데 해가 길었다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선인장을 키우는 곳 근처에 밝은 가로등이나 형광등이 있으면 이 계절 감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선인장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해가 진 후 인공적인 빛을 받지는 않는지 체크해보세요. 7위는 호접란입니다. 매년 호접란 키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다 보니 지금은 호접란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호접란 키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접란은 토분의 깨끗한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용해 키울 경우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수태로 심어주고 난 후 겉수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말랐을 때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면 정말 잘 성장합니다. 이 상태로 키우면서 10월이 되어 밤온도 18도, 낮온도 25도가 되는 환경이 4주 정도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꽃눈을 형성하고 꽃도 피워주어요. 하지만 호접란을 사와서 기존 식재를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수태로 심는 과정 자체가 어렵고 질 좋은 수태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점이 있어 7위에 랭크하였습니다.
고점란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토분과 뉴질랜드 수트를 준비하셔서 마음 잡고 분갈이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6위는 수국입니다. 수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수국은 생육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 중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 물만 말리지 않으면 잘 성장하는 식물이지만 꽃을 보기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노지에서 수국을 키우더라도 따뜻한 남쪽 해양성 기후가 아닌 추운 지역에서는 꽃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당년지 수국 품종들이 있긴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풍성한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수국을 키울 경우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겨우내 영상 5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기의 경우 충분한 빛을 필요로 합니다. 빛이 잘 드는 베란다라 하더라도 줄기가 웃자라기 쉽고 꽃을 피울 정도의 충분한 광이 충족되지 않아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굉장히 신경 쓸 것이 많은 식물이에요. 5위는 나무고사리입니다. 요즘 고사리과 식물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나무처럼 목대를 생성하며 키가 커지는 나무고사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아데아 쿠퍼리 그리고 실버레이디 품종이 그나마 시중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키우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바로 물을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고사리들은 화분 흙이 마르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잎끝이 말라버리기 시작해요. 이때는 다시 흠뻑 물을 주면 소생하기는 하지만 물을 말리고 3, 4일 이상이 지나 잎들이 심각하게 말라버리면 소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소생을 시키더라도 다시 풍성한 잎을 보여줄 때까지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립니다. 자칫 한 방에 훅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5위에 랭크했어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물받침을 준비해서 항상 화분 아래는 물이 닿아 있는 환경에서 키우면 잘 자랄 거예요. 4위는 아디안텀입니다. 아디안텀도 고사리과 식물 중 하나로 요즘 인기가 높아요. 하지만 실내에서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무고사리와 마찬가지로 항시 저면관수로 키우면 잘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아디안텀은 공기 중의 습도 역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집 거실에서 항시 저면관수로 아디안텀을 키워오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서 실내 습도가 낮아지니까 잎들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와 공중 습도를 맞춰주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춥더라도 습도가 더 높은 베란다로 내보내 키워보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도 한번 키워보고 생육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 아디안텀 키우기 단독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위는 러브체인입니다. 집에서 러브체인을 키운 지 벌써 3년차가 되었는데요. 화원에서 사온 그대로 러브체인을 키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브체인이 3위인 이유는 분갈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러브체인을 화분에서 뽑아 뿌리를 정리해 새 흙으로 심어준 적이 2번 있었는데 2번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러브체인 분갈이는 최대한 하지 않고 분갈이를 하더라도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화분 크기를 키워 심었더니 잘 크고 있어요. 다만 언제까지 화분의 크기를 키워줄 수는 없어서 항상 고민 중입니다. 줄기 자체를 잘라 물에 담가두거나 흙에 꽂아두면 새 뿌리가 금방 자라나오기 때문에 번식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언젠간 러브체인 뿌리를 정리하는 분갈이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 꼭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알로카시아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알로카시아가 키우기 어려운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키우기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 중 하나예요. 집에서 키우는 알로카시아들도 상태가 좋지 않고 진천 온실에 키우는 알로카시아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물을 좋아하면서도 자칫 과습하게 되면 줄기가 쉽게 물러버립니다. 물빠짐을 좋게 심어주고 물을 제때 챙겨주고 있는데도 예쁘게 자라질 않아요. 죽지는 않고 비실비실하게 자라기만 합니다. 조만간 집에서 키우는 알로카시아와 진천에서 키우는 알로카시아들 분갈이를 싹 해주고 열심히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알로카시아 잘 키우시는 구독자님들 계시면 댓글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1위는 로즈마리입니다. 아마 로즈마리를 키우다 실패한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몇 년간 로즈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롭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광 아래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베란다 밝은 창가에서 키우더라도 빛 부족으로 줄기가 웃자라기 쉽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옥에 내놓고 물을 충분히 주면 잘 자라긴 하지만 겨울이 또 문제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여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면 실내로 들여야 하는데 로즈마리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과습한 상태가 되면 뿌리가 쉽게 상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흙이 잘 마르지 않아 물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또한 실내로 옮기는 순간 빛 부족으로 인해 수영이 망가지게 됩니다. 겨우내 로즈마리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광을 공급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5도 정도 되는 추운 곳에 두고 최대한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이 좋아요. 성장기에도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맞춰주기 어렵고 특히 겨울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로즈마리를 키우기 어려운 식물 1위로 랭크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칼립투스나 마오리소포라 등등 정말 키우기 극악 레벨의 식물들도 있지만 저 역시 아직 도전해보진 않아서 오늘 순위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정말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해는 키우기 어렵다고 알려진 다양한 식물 키우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